안녕하세요. 훈민정음 연구소장 반재훈입니다. 오늘은 감과 꿀밤, 복숭아와 살구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고략의 감은 감이라는 달감자입니다. 달다는 달감, 감초 할 때 감입니다. 그 열매가 매우 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밤은 우리가 먹는 밤입니다. 밤은 방이니, 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방, 그 방입니다. 그러니까 밤은 그 밤송이의 방입니다. 밤은 방이니, 열매가 밤송이의 방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 연꽃의 그 연밥도 연방, 그 연밥의 방 속에 하나 들어가 있죠. 연방에서 연밤이 된 겁니다. 이 연밤이 연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연꽃의 연꽃의 열매에 방 속에 그 연꽃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밤이 연밥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배는 꽃과 열매가 모두 희다는 백에서 온 말입니다. 흰백에서 온 말입니다. 백꽃은 원래 백꽃입니다. 흰백, 백꽃. 백꽃이 되었고, 그 백꽃의 열매가 백인데, 이 흰백자의 백이 배가 되었습니다. 배의 속살은 희지요. 그래서 희다고 해서 백꽃, 백인데 이것이 백꽃, 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꿀밤이라는 것은 꿀밤을 흔히 꿀밤이라고 하죠. 꿀밤은 열매가 굴력 속에 있다고 해서 굴방입니다. 굴력이라는 것은 참나무의 그 도토리에 들어있는 도토리 송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를 참나무의 굴력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감은 달감자 감에서 온 것이다. 그 열매가 매우 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밤은 방이니, 방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방입니다. 그 밤도 그 밤송이의 방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방인데 그것이 밤이 된 것이죠. 열매가 밤송이의 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밤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꿀밤이라고 하는데요. 꿀밤은 열매가 굴력이라는 것은 참나무의 방입니다. 참나무의 그 도토리의 그 껍데기가 방이죠. 굴력이죠. 그 방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굴방이 굴밤이 되고 꿀밤으로 발음이 변한 것이죠. 근데 굴밤이 발음이 변해서 꿀밤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이 굴밤은 꿀에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꿀에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꿀밤은 또 꿀에 지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효과를 내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 굴밤을 꿀에 지어서 장복을 하면은 300년 이상을 사는 뇌산이 신선이 됩니다. 뇌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뇌산자입니다. 산에서 사는 신선. 뇌산이 신선. 뇌산이 산에서 사는 신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꿀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에 지어서 먹는다고 해서 꿀밤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뇌산이 신선이라는 것은 아까 산에서 사는 신선이라고 그랬죠. 뇌산이 신선. 깊은 산에 사는 털북숭이 장수인간입니다. 이 장수인간은 무슨 도를 통한 그런
인간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토리라고 하는 것도, 이 꿀에 지어 먹는 꿀밤을 도토리라고 하는 것도 육체적인 그 신선이 되는 오래 사는 도통이 열매라는 뜻입니다. 도를 통한다. 뭐 정신적인 도는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장수하는 도를 통한다 해서 도통이 열매가 도토리 열매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약 한 90년 전에 제주도 산속에서 묘산이 신선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연유를 알아보았더니 외적의 노략질을 피해서 산속에서 산 지가 30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70년 전에 겨울에도 그 묘산이 신선인 털복숭이 인간이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선석사절에 그 부엌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절에 스님이 그를 앞세워서 동굴에 가보았더니 야생 벌꿀에 절인 도토리 항아리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토리 꿀에 절인 도토리만 먹고 30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왔다고 하니 그 당시 나이로 이미 350세가 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제주도 묘산이 신선은 그때 동춘 서커스단에서 공연에 출연시켜 돈을 벌어보겠다고 서울로 데리고 오던 중에 중간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신문기사, 일간지 신문기사에 났던 내용입니다. 150년 이상의 장수액은 구기자술입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이 구기자술과 더불어 꿀에 잰 꿀밤은 정신적인 도와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장수하는 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걸 먹는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체질에 맞아야 됩니다. 자꾸 설사를 하거나 또 심한 변비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1차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도를 통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육체적으로 장수하는 이런 체질도, 그런 사람들도 다 체질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다 오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복숭아와 살구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의 옛 발음은 복슈화입니다. 복슈화. 장생한다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호도는 호나라 복숭아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그 추자를 말하는 것이죠. 가래나무 씨, 가래와 비슷한 것이죠. 자, 화면을 봅니다. 복숭아는 복수화, 한자로 복복자, 수명수자, 복슈화인데 이게 옛 발음으로는 복슈화라고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는 복슈화, 장생하는 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전설에서 흔히 나오는 천도복숭아, 천년을 산다 하는 천도복숭아와 어떤 그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살구는 살구, 죽이를 살, 개구입니다. 살구, 개를 죽이는다는 뜻입니다. 살구나무, 살구, 열매. 그 열매가 개를 죽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살구는 살구입니다. 살, 죽이를 살, 개구, 개를 죽인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살구 열매의 씨앗이 개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의 씨앗은 그냥 씨앗이 아니고 쌍씨앗입니다. 그 살구 중에는 안에 보면은 씨가 2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씨를 쌍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쌍씨앗이 개를 먹으면 개가 죽는데 옛날 양반집에서 개를 죽일 때는 이것을 먹여서 안락사 시켰습니다. 지금은 뭐 혐오식품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개고기는 100가지 독을 해독하는 음식입니다. 현대의 공해독은 뭐 물론입니다. 그래서 보신탕이라고도 하는데, 보신에서 보신은 보활보 몸신, 몸을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고 보신, 보활보 콩팥 신자입니다. 콩팥, 신장입니다. 신장을 보호한다는 보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신탕이나 보신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몸신이 아니고 콩팥 신자입니다. 신장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이 신장의 건강은 그 사람의 몸의 전체 건강에 척도가 되는 것이죠. 최고의 공해 해독제는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해독과 이 미세먼지나 이 탁한 공기 중에 해독제는 토종 개고기와 토종 돼지고기의 소장과 토종 명태국입니다. 토종을 보호하고 살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선도를 닦거나 정신수련을 하는 이들에게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행자들에게 약간의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경면주사를 바른 붉은 환약을 먹이곤 했는데, 개고기는 그 환약의 효능을 완전히 해독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편이죠. 특히 절에서 기도를 하는 불교 신자들에게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에 기도를 하러 새벽에 산을 오르거나 밤에 늦게 산을 오르는 그런 경우에 호랑이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 때문입니다. 호랑이에게는 개고기가 술입니다. 구시호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자입니다. 구시호주, 호주는 호랑이의 술입니다. 호주. 개는 바로 호랑이의 술이다. 그런 뜻입니다.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으면 얼큰하게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는 호랑이가 좋아하는 술 냄새가 나므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부정을 탄다는 것은 그 또한 하나의 방편인 셈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 개를 잡을 때 양반집에서는 살구씨를 개밥에 갈아서 안락사하게 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살구씨는 꽃잎이 6개가 달린 쌍씨입니다. 씨가 2개 들어가 있는 쌍씨입니다. 보통 살구 꽃잎은 모두 5개입니다. 즉, 한 개의 살구에 2개의 씨가 들어있는 것이라야 효력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개장수는 살구집에 키우는 개는 사가지를 않았습니다. 늘 떨어지는 살구를 주워 먹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짐을 염려한 때문이죠. 또 과거에는 흔히 보신탕집이 많았는데, 그 보신탕을 먹은 후에 체하지 말라고 반드시 살구씨가 나오는 음식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살구씨는 개를 죽인다. 그래서 체하지 말라고 살구씨를 내놓았는데, 도리어 그것을 먹으면 보신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때는 그것이 또 유행이었습니다. 개고기는 원래 체하는 법이 없는 음식입니다. 한여름에 이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는
이 습관은 더운 여름철에 오히려 속이 더운 여름철에는 덥지만 오히려 속이 냉해 있습니다. 속이 차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차게 되어 있는 속을 열성이 강한 음식으로 속을 덮여주는 그 이열치열의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신탕은 혐오식품이라서 인삼을 넣은 삼계탕이 인기입니다. 또 삼계탕만 속을 데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신탕은 속을 데워줄 뿐 아니라 몸에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 그랬습니다. 해독제로는 돼지 곱창이나 명태국도 아주 특효합니다. 물론 토종 돼지나 토종 명태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종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돼지 곱창이나 명태국도 꾸준히 먹으면 몸속의 독을 많이 해독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속을 데워주는 것은 뜨거운 꿀물도 있습니다. 꼭 보신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노인들을 보면은 한여름에 더울 때 물을 펄펄 끓여서 후후 불어가면서 그 뜨거운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땀을 흘리면서 속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냉해져 있는 속을 데워주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꿀물도 마찬가지죠. 더 효과가 있죠. 이걸 한 잔씩 먹으면 냉해져 있는 여름철에 내장의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꿀은 종합 영양제이자 백독을 해독하는 명약입니다. 달고 맛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자, 갓난아기를 키울 때 젖이나 우유에 꿀을 약간 달달하게 타서 먹여서 키우면 일생 동안 잔병을 모릅니다. 또 영구치가 날 때 질 좋은 천일염을 빻아서 매일같이 잇몸에 꼭꼭 문질러서 양치질을 시키면 평생 충치와 풍치를 앓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고맙습니다.